뉴 52의 슈퍼맨도 나쁘진 않았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슈퍼맨은 바로 이 버전이지. 우리가 가장 원했던 슈퍼맨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 미래의 지구를 보면 완전히 패러데몬들에게 점령당한 상태야. 패러데몬들이 있는 곳엔 다크사이드가 있는 법이지. 그리고 여기서 저스티스 리그는 전멸했어. 사이보그, 플래시, 아쿠아맨, 원더우먼 다들 사라졌어. 그런데 정체불명의 존재가 등장해. 그리고 패러데몬들이 그를 두목처럼 대하는 거야. 이게 그냥 다크사이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전에 이야기는 라알과 제이드로 넘어가. 지난 라스트 아스 액션 코믹스 스토리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는 클락 켄트가 누구인가 였어. 다들 알다시피 클락 켄트는 슈퍼맨의 가명이지. 하지만 뉴 52의 슈퍼맨이 죽고 프리뉴 52, 슈퍼맨이 돌아오면서 클락 켄트가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나타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우리도 전혀 몰랐고 여전히 이 캐릭터가 뭔지 확실치 않아. 물론 엄청난 조사가 있었고 스토리텔링이 진행됐지. 관련 영상은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할 수 있어. DC 리버스 관련 영상들도 함께 넣어뒀어. 기본적으로 라알과 제이드는 댄 저겐스가 이 이야기 후반부 데일리 플래닛에서 이 새로운 스토리라인으로 넘어가기 위해 도입한 캐릭터들이야. 우리가 알게 된 건 이 두 사람이 다크사이드의 후계자를 쫓고 있다는 거야. 즉, DC 유니버스에서 다크사이드를 대신할 자가 누구인지 찾아서 그가 다크사이드가 되기 전에 제거하는 게 그들의 임무야. 앞으로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더 거대한 설명이 나올 거야. 그리고 진짜 대박이야. 오 마이 갓, 진짜 미쳤어. 너무너무 멋지다고. 이 스토리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중 하나야. 하지만 여기서부터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볼까? 그리고 말이야, 슈퍼맨 이야기에서 조나단 켄트가 빠질 수 있겠어? 아니, 솔직히 난 잘 모르겠는데. 조나단 켄트 너무 귀엽지 않냐? DC 리버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야. 조나단 켄트랑 데미안 웨인과 이 둘의 스토리가 완결될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슈퍼선즈 너무 재밌다니까. 이 둘이 팀업하는 컨셉 자체가 진짜 대박이야. 그리고 이번 스토리는 댄 저겐스가 클래식 슈퍼맨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는데 진짜 웃겨. 존이 처음 던진 질문이 뭐냐면 슈퍼맨이 검은색 슈트를 입어야 하냐는 거야. 그건 원래 로이스 앤드 클락 스토리에서 프리뉴 52, 슈퍼맨이 뉴 52에 처음 등장했을 때 입었던 슈트였거든. 아니면 그냥 클래식 슈퍼맨 슈트를 입어야 하냐는 거지. 그 유명한 바지를 바깥에 입은 스타일로. 이게 왜 웃기냐면 다들 예전부터 농담하던 거잖아. 슈퍼맨은 그냥 팬티 바깥에 입은 영웅이지 라고. 근데 저겐스가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줬어. 그게 팬티가 아니라는 거야. 맞아. 슈퍼맨이 타이즈 위에 흰색 팬티 입고 다닌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였어. 사실 보면 망토나 부츠 같은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그냥 수트의 일부였을 뿐인데 그게 슈퍼히어로로서의 슈퍼맨을 더 상징적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진짜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슈퍼맨을 떠올리면 바로 가슴에 있는 S마크, 빨간 슈트, 부츠, 그리고 빨간 언더웨어가 자동으로 생각나잖아. 그래서 저겐스가 아냐, 그건 그냥 수트의 일부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말이 돼. 그리고 검은색 슈트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슈퍼맨이 그 슈트를 입었던 이유가 그림자 속에서 활동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당시 그의 상태를 상징하는 요소였던 거지. 근데 여기서 또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저겐스가 이 개념을 90년대
리턴 오브 슈퍼맨 스토리에도 연결하고 있어. 바로 그 유명한 장발 슈퍼맨 시절. 그때 슈퍼맨이 검은 슈트를 입고 활동했었거든. 그때도 슈퍼맨이 잠깐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던 거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결국 같은 맥락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장면이 저긴스의 원작에 대한 오마주이면서 동시에 지금 그가 만드는 스토리랑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지. 여기서 또 하나 멋진 게 뭐냐면 조나단이 이렇게 묻는 거야. 슈퍼맨이 되는 거 힘들어. 이게 내가 조나단을 좋아하는 이유야. 그는 우리를 반영하는 존재거든. 만약 슈퍼맨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조나단이 하는 질문이랑 똑같이 물어볼 거야. 그 슈트에 붙어있는 저거 진짜 팬티야? 슈퍼맨으로 사는 거 힘들어. 우리가 진짜 궁금해할 질문들이잖아. 근데 더 웃긴 건 저겐스가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익숙하고 사랑하는 슈퍼맨을 더 확실하게 다져놓고 있다는 거야. 슈퍼맨 본인이 말해. 그는 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였다고. 그리고 이제 그 균형이 더 중요해진 이유는 바로 조나단 때문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전통적인 슈퍼맨 이야기에서 항상 반복되던 클리셰가 하나 있거든. 바로 로이스 레인이 위험에 처하는 거야. 골든 에이지, 실버 에이지 때부터 계속 반복됐어. 늘 헐, 악당이 로이스 레인을 납치했네. 최악의 선택을 했군. 이제 슈퍼맨의 분노를 마주해야겠어. 같은 이야기였지. 아니면 로이스 레인이 취재하다가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슈퍼맨이 날아와서 받아줬다. 이런 거. 어찌됐든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 로이스는 슈퍼맨이 구해줬어. 슈퍼맨은 늘 두 가지 역할을 해왔어. 클락 켄트라는 기자로 일하면서도 저스티스 리그의 일원으로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었지. 그런데 조나단 켄트가 등장하면서 이 공식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는 로이스 레인은 어른이야.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슈퍼맨에게는 보호해야 할 아들이 생겼어. 그리고 만약 악당이 조나단의 존재를 알아버린다면 그가 타겟이 될 수도 있어. 이제 슈퍼맨은 생각해야 해. 나는 아빠야. 그리고 내 아들에게 슈퍼히어로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해. 이건 완전 게임 체인저야. 우리가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슈퍼맨의 모습을 만들어버렸어. DC 코믹스 역사상 슈퍼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아들을 둔 적이 없었거든. 뭐 실버 에이지 때 단발성으로 나온 스토리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식 연속 스토리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야. 그리고 그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슈퍼맨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었어. 아빠가 되면 누구나 변해. 남자든 여자든 부모가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사람들이 그러잖아. 여자는 엄마가 될 때 진짜 어른이 되고 남자는 아빠가 될 때 진짜 어른이 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적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설정이 너무 완벽한 거야. 이야기에 완전히 새로운 층을 더해주고 슈퍼맨을 인간적으로 만들어줘. 진짜 감탄스러워.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지금 조나단 켄트 얘기를 엄청 강조했잖아. 어쩔 수가 없어. 조나단 켄트 너무 좋다 진짜. 완전 팬심 터지는 순간이네. 이제 스토리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자. 기억나? 메트로폴리스에서 제네티크론 빌딩이 갑자기 사라졌던 거. 댄 저겐스가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처음엔 아무도 왜 사라졌는지 몰랐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휙 사라진 거야.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슈퍼맨과 조나단, 아니
사실 슈퍼맨 혼자서 그걸 찾으러 나섰고 결국 아마존에서 발견했어. 그런데 문제는 아니, 왜 하필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서 이야기는 렉스 루터로 이어져.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존재하는 프리뉴 52 로이스 레인은 원래 뉴 52 로이스 레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상태야. 뉴 52 슈퍼맨이 죽었을 때 그의 힘이 여러 명에게 흩어졌거든. 캐논콩, 중국의 새로운 슈퍼맨 뉴 52 로이스 레인. 일부 힘을 받아서 슈퍼우먼이 됨 라나랭. 또 다른 슈퍼우먼 버전이 됨 결과적으로 뉴 52 슈퍼맨의 죽음이 여러 새로운 캐릭터를 탄생시켰어.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프리뉴 52 슈퍼맨, 프리뉴 52 로이스 레인, 그들의 아들 조나단 켄트, 그리고 정체불명의 클락 켄트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 프리뉴 52 로이스 레인이 처음 이 세계에 나타나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는지 알아? 내가 진짜 뉴 52 로이스 레인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해. 그녀는 단순히 숨어 지낼 수 없었어. 가장 좋은 위장 방법은 그냥 대놓고 숨어 있는 것이었지. 그래서 그녀는 뉴 52 로이스 레인처럼 행동하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려 했어. 그래서 그녀가 결심한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누구였을까? 렉스 루터. 이 자식 진짜 착한 놈일까? 아니면 그냥 겉만 좋은 척하는 거야? 로이스랑 슈퍼맨 둘 다 이 세계의 렉스 루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왜냐하면 프리뉴 52 세계의 렉스 루터는 악당이었거든. 진짜 빌런 중 빌런이었지. 근데 뉴 52 세계에서 본 렉스 루터는 이상하게도 히어로 취급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첫 반응이 이랬지. 이봐, 이 녀석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분명 속에 뭔가 꾸미고 있을 거야. 슈퍼맨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거겠지.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낼 거야. 이 의심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핵심 갈등이 될 거야. 하지만 당장은 로이스가 인터뷰를 시작해. 왜 갑자기 슈퍼맨이 되려고 한 거야? 내 수트는 대체 뭐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렉스 루터가 한 대답이 꽤 흥미로워. 그는 자신의 삶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특히 포에버 이블 사건에서 큰 변화를 맞았다고 해. 포에버 이블 사건이 뭐냐면 지구 3에서 온 악당 저스티스 리그, 즉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안티 모니터를 피해 지구로 침공했던 사건이야. 이때 원래의 저스티스 리그가 패배해버렸고 상황이 엉망이 됐지. 그때 렉스 루터가 직접 모든 빌런들을 모아서 크라임 신디케이트에 맞서 싸우게 했어. 한마디로 그만의 슈퍼히어로 팀을 만든 셈이지.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히어로가 된 거야. 렉스 루터가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걸까?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야. 그래서 렉스 루터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차라리 착한 놈이 되는 게 낫겠다. 파티도 더 좋고 맥주도 더 맛있고 그냥 히어로 팀에 있는 게 더 이득이야. 그래서 뉴 52 슈퍼맨이 죽고 난 후 특히 둘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던 걸 생각하면 렉스 루터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 그는 자신이 슈퍼맨의 역할을 이어받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확신했지. 그의 기술력, 천재적인 머리, 그리고 지능 덕분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슈퍼맨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등장해. 렉스 루터는 마더박스를 갖고 있어. 이게 왜 흥미롭냐면 댄 저겐스가 액션 코믹스에서 처음으로 저스티스 리그, 다크사이드 월을 다시 언급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야. 많은 팬들이 궁금했던 게 있었어.
다크사이드 1은 어떻게 끝났던 거야? 그냥 갑자기 중단된 거야? 아니면 완전히 리셋된 거야?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그 스토리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었어. 다크사이드가 그의 딸 그레이를 통해 다시 태어나려는 암시가 있었지. 뭔가 재구성되거나 부활하는 느낌? 근데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애매하게 끝났어. 그리고 DC 리버스가 시작되면서 그런 미완의 이야기들이 그냥 싹 사라져버렸어. 사실상 다크사이드 워의 마지막 장면은 슈퍼히어로들이 신 같은 존재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시점이었거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직 남아있어. 라알과 제이드는 렉스 루터를 쫓고 있어. 렉스는 당연히 슈퍼맨 수트를 입고 슈퍼맨 역할을 하는 모습이 꽤 흥미로워. 한편 정체불명의 클락 켄트가 프리뉴 50이 슈퍼맨에게 경고를 보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야. 이전 클락 켄트는 누구인가? 스토리에서 클락 켄트는 제네티크론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취재하고 있었어. 그때 슈퍼맨이 그에게 하나의 버튼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지. 위험하면 이걸 눌러. 그럼 내가 올게. 그리고 대박인 건 슈퍼맨이 그 호출을 받았을 때 반응이 그냥 금방 갈게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바로 조나단 출발한다 라고 외치고 바로 메트로폴리스로 날아가 버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라알이 선언하지. 나는 가슬레이어다. 그리고 네가 저지르게 될 범죄 때문에 널 죽이러 왔다. 즉, 라알의 말은 이런 거야. 렉스 루터, 너는 결국 다크사이드의 후계자가 될 운명이다. 아포콜립스의 왕좌를 차지하고 수십억 개의 행성을 파괴할 것이다. 이 말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순간 프리뉴 50이 슈퍼맨이 등장해. 전투 자체는 꽤 단순해. 슈퍼맨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야. 그는 제이드와 싸우고 있고 한편 렉스 루터는 라알과 맞붙어 있어. 둘 다 뭔가 수상한데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퍼즐을 맞추려고 애쓰는 중이야. 그리고 여기서 진짜 간지 폭발하는 순간이 나와. 라알이 렉스 루터에게 선언하지. 넌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렉스 루터가 어떻게 받아치냐면 네가 가슬레이어 라알이라고? 난 너를 망상쟁이 라알이라고 부르겠다. 이유가 뭔지 알아? 첫째, 내 비난은 근거가 없기 때문이지. 넌 내가 다크사이드의 왕좌를 물려받을 운명이라고 주장하지만 난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 둘째, 네가 날 이길 수 있다고 진짜 믿는다는 거야. 렉스 루터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은 그야말로 망상 속에서 사는 바보지. 와, 이게 바로 렉스 루터지. 이런 대사가 진짜 멋있는 이유는 그의 성격이 여전히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그 렉스 루터 그대로라는 거야. 하지만 더 이상 완전한 빌런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야. 슈퍼맨 수트를 입은 렉스 루터. 완전 간지 터지는 조합.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완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야. 하지만 결국 슈퍼맨은 진짜 적들의 전략을 파악해. 이거였군. 제이드는 슈퍼맨을 묶어두는 역할, 그리고 라알은 렉스 루터를 쓰러뜨리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슈퍼맨은 이렇게 말해. 렉스 루터가 다크사이드의 후계자가 될 증거를 보여줘. 그리고 라알이 정말로 그 증거를 꺼내 보여줘. 그가 내놓은 건 미래를 보여주는 구체 같은 유물. 라알은 이걸 가리키며 말하지. 이걸 봐라. 렉스 루터는 결국 다크사이드가 된다. 그는 수십억 개의 행성을 파괴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가 그렇게 되기 전에 없애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의 아이러니가 폭발해. 라알이 하는 행동은 결국 이런 거야. 너는 미래의 범죄를 저질 거니까 지금 죽여야 해. 하지만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 슈퍼맨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해. 네가 어떤 사람에게 너는 미래의 범죄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예언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 아닐까? 반대로 자기 미래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운명을 바꾸려 한다면 여기서 타임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자. 언젠가 넌 선생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진짜로 선생님이 됐어.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해서 네가 선생님이 된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네 운명이었던 걸까?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라알이 하는 짓이 아이러니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그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 운명을 피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정작 그 미래를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운명을 막겠다면서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됐을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야. 완전 역설적이지 않아. 슈퍼맨은 강하게 반박하지. 넌 렉스 루터를 죽일 수 없어. 그는 아직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건 말이 안 돼.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둬야 해. 만약 그가 정말로 다크사이드가 된다면 그때 가서 단죄해.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 어쩌면 네가 여기 와서 렉스 루터, 넌 다크사이드가 될 거야 라고 말한 덕분에 그는 그 길을 보게 되고 스스로 가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결국 라알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그는 단호하게 말해. 우린 상관없어. 우린 그를 우리 행성으로 데려가서 심판할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렉스 루터는 강제로 끌려가 버려. 렉스 루터의 슈트는 완전한 생체 강화 슈트가 아니라 거의 기계적인 기술 기반 슈트야. 그래서 라알과 제이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써. 그의 슈트에 억제 장치를 부착해서 전원을 차단하는 거지. 그들의 전략은 단순해.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지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 렉스 루터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그들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힘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지. 그래서 그들은 렉스 루터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하나씩 빼앗아가. 최종적으로 그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처럼 느낄 때까지 천천히 무너뜨리는 거야.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심리적 소모전이야. 여기서 이야기는 몇 주 전의 과거로 돌아가. 우린 라알이 한 여성, 샤루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돼. 이 장면을 통해 라알의 과거가 깊이 드러나지. 라알이 과거에 겪었던 어떤 사건이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냈어. 그 순간이 그를 지금의 길로 몰아넣었지. 그의 사명은 단 하나. 미래의 폭군이 될 인간들을 제거하는 것. 그가 가장 유명하게 처리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하라반 전쟁 군주였어. 그는 어떤 먼 행성의 지배자였고 라알이 가진 구체들은 그의 미래를 이렇게 보여줬지. 이자는 장차 우주 33개의 종족을 몰살할 독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라알은 그를 죽였어. 미래에 일어날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 댄 저겐스는 라알을 단순한 빌런으로 만들지 않아. 그는 라알을 더 인간적인 캐릭터로 그려. 이게 바로 이 스토리를 더 강렬하게 만드는 이유야. 라알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져야 해. 그가 죽인 사람들의 가족들이 흘리는 눈물,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 자식들, 아내들, 남편들의 애통함. 그는 그것을 알고 있어. 그가 미래의 참사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현재에서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들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고 있어. 그리고 그가 빼앗은 모든 생명, 그 수많은 죽음이 전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범죄 때문이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라알이 처음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난 더 이상 이 일과 엮이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할 거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가 이 길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 알게 돼. 모든 건 그의 아내와 딸로부터 시작됐어. 어떤 식으로든 그는 그들을 잃었어. 아마도 어떤 전쟁군주에게 희생당했을 가능성이 높지. 그의 전부였던 사람들을 잃은 그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어. 이게 왜 이렇게 멋진 설정이냐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너희들 중 몇 명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거 배트맨이랑 비슷한데? 맞아.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캐릭터가 강렬한 이유야. DC 코믹스에서 슈퍼히어로 하면 배트맨의 기원이 가장 클래식한 이야기 중 하나지. 그의 부모가 눈앞에서 살해당했고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배트맨이 되었어. 그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하지만 세상의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배트맨 말고도 수없이 많아. 그들 중 몇 명이나 영웅이 됐을까? 대부분은 그저 불행 속에서 살아가거나 혹은 아예 악에 물들었겠지. 라알은 배트맨과 정반대의 길을 걸은 존재야. 배트맨은 부모를 잃고 악을 막기 위해 영웅이 됐다. 라알은 아내와 딸을 잃고 미래의 악을 죽이는 학살자가 됐다. 이건 배트맨의 복수심이 극단적으로 변질된 버전. 완벽한 롤 리버설이야. 이게 바로 이 캐릭터가 엄청난 이유야. 댄 저겐스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 배트맨은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 중 하나다. 그의 기원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지. 하지만 그만큼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배트맨 혼자뿐이었을까? 그리고 같은 상처를 받아도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제이드가 과거에 라알에게 접근했던 장면을 보게 돼. 기억해도 이 장면은 지금 스토리의 몇 주 전 일이야. 제이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다크사이드를 대신할 자가 곧 나타날 거야. 누군가 그의 왕좌를 차지할 거라고.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해. 그리고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보면 라알이 아내와 딸을 잃은 이유가 바로 다크사이드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커. 즉, 그의 모든 복수는 결국 다크사이드로부터 시작된 거야. 이건 앞으로 스토리에서 확실히 밝혀질 내용이지만 그 흐름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질 거야. 한편 슈퍼맨은 제이드와 라알과의 싸움을 떠올리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그들이 사용한 순간이동 에너지가 제네티크론 빌딩이 사라질 때 사용된 에너지와 너무 유사했다는 거야. 즉, 그 빌딩을 순간이동시킨 것도 결국 그들이었다는 거지. 슈퍼맨은 제네티크론 빌딩의 위치를 추적한 끝에 그곳에서 순간이동 장치를 발견해 그걸 활성화하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라알과 제이드가 있는 행성으로 텔레포트돼 버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렉스 루터와 대면하는 것. 슈퍼맨은 가감없이 말해. 난 널 믿지 않아. 넌 나쁜 놈이야. 넌 분명 속셈이 있을 거고 거짓말쟁이야. 너는 히어로인 척하면서 세상을 속이고 있어. 하지만 난 안 속아. 네가 진짜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밝혀내는 건 시간 문제야. 하지만 동시에 슈퍼맨은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지. 하지만 넌 지구인이야. 넌 지구의 법에 따라야 해.
어떤 미스터리한 외계 종족이 쌓아온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처벌받을 이유가 없어. 나는 널 지구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네가 진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내가 직접 감옥에 쳐넣겠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며 슈퍼맨은 사실상 렉스 루터를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거야. 이 장면이 진짜 멋진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댄 저겐스가 본격적으로 스토리의 핵심을 강조하는 순간이거든. 그 핵심이 뭔지 알아? 뉴 50이 렉스 루터와 프리뉴 50이 슈퍼맨 사이의 관계, 혹은 그들의 우정의 시작. 한편 전투가 격렬해지는 순간 라을이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놔. 그는 말하지. 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해야 해. 내가 왜 이걸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지. 구체들이 렉스 루터가 다크사이드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할 때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해.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라알의 행성이 겪은 비극적인 과거를 알게 돼. 라알의 고향 행성은 한때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었어.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세계였지. 하지만 다크사이드가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져. 바로 아포콜립스부의 본질이야. 다크사이드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야. 그는 멀티버스를 넘나들며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존재. 하지만 그의 영역, 아포콜립스 자체는 멀티버스 바깥에 존재해. 즉, 보통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도 탈출할 수도 없다는 거야. 아포콜립스로 가려면 오직 마더박스를 사용해야 해. 그리고 다크사이드는 단순히 행성을 침략하는 게 아니라 그곳을 수확해. 패러데몬들이 전투 중 죽으면 그는 정복한 행성에서 새로운 노예들을 강제로 납치해 새로운 패러데몬으로 개조해버려. 그리고 라알의 행성도 그 목표 중 하나였던 거야. 라알은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어. 몇몇 패러데몬들에게 상처를 입히긴 했지만 다크사이드를 상대로는 완전히 무력했어. 이건 댄 저겐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봐봐, 이게 다크사이드라는 놈이 얼마나 어둔천천 어둡고 잔인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야. 솔직히 말해서 제프 존스가 다크사이드의 잔혹함을 정말 잘 묘사하긴 했지. 하지만 댄 저겐스도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다크사이드가 DC 코믹스에서 최강의 빌런 중 하나로 자리 잡는 과정을 함께한 인물이야. 특히 슈퍼맨의 죽음 전후로 약 10에서 15년 동안 다크사이드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빌런이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라알이 겪은 가장 참혹한 순간을 보게 돼. 라알은 절박하게 애원했어. 내 대신 나를 데려가. 제발 아내와 딸만은 살려줘. 그들을 놓아줘. 자유롭게 해줘. 난 뭐든 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복종할 테니까. 제발 그들만은. 그런데 다크사이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심지어 그의 애원을 들으려는 기색조차 없었어. 그는 조용히 오메가 섹션을 활성화했어. 그리고 오메가 빔을 발사했지. 라알의 아내와 딸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 순간 라알은 무너졌어.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깨달았지. 다크사이드는 그를 종으로 만들었다. 직접적으로 부하가 된 건 아니지만 그는 다크사이드의 전령이 되어버린 거야. 그의 역할은 두려움을 퍼뜨리는 것. 다크사이드의 공포를 전하는 메신저. 그가 하는 일은 단 하나였어. 자신의 세계가 어떻게 파괴됐는지 보여주면서 다른 행성들이 다크사이드에게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다크사이드가 어떤 행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저항하는 대신 문을 스스로 열고 항복하도록. 이게 진짜 미친 설정이야. 왜냐하면 라알이 의식하든 안 하든
그는 결국 다크사이드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거든. 그가 다크사이드가 온다. 도망쳐야 해. 라고 외치든, 그가 다크사이드 같은 폭군이 될 존재를 죽여야 한다. 라고 외치든 결국 사람들이 느끼는 메시지는 똑같아. 세상에 다크사이드가 오고 있어. 우린 도망쳐야 해. 다크사이드가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 이 사람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야. 이게 라알이 진짜로 하고 있는 일이야. 하지만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슈퍼맨은 흔들리지 않아. 라알이 다시 외치지. 렉스 루터는 다크사이드가 될 거야. 이걸 이해해야 해. 하지만 슈퍼맨은 단호하게 말해.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는 아직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어. 슈퍼맨은 확고했어. 렉스 루터는 그가 실제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심판받을 거야. 이 차이가 슈퍼맨과 라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야. 하지만 여기서 슈퍼맨은 기회를 잡기 위해 한 가지 묘수를 써. 처음엔 마치 태도를 바꾼 것처럼 보이지. 슈퍼맨은 렉스 루터를 향해 다가가면서 말해. 난 그들의 말을 들었어. 렉스 루터. 난 그들의 주장을 이해했어. 그리고 이제 알겠어. 넌 결국 악당이 될 거야. 렉스 루터는 렉스 루터일 뿐이지. 어느 세계에서든 똑같은 놈이야. 어떤 현실에서도 모든 렉스 루터들은 결국 똑같이 악당이 돼. 너도 예외가 아니야. 결국 너도 똑같이 변할 거야.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야. 하지만 이건 진짜로 슈퍼맨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그는 이 말을 통해 시간을 벌려는 거야. 그가 다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기대해도 좋아. 겉으로 보면 슈퍼맨이 라알, 샤르, 그리고 제이드의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 마치 렉스 루터가 사형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동의하는 것 같지. 하지만 문제는 전부 속임수였다는 거야. 마지막 순간 슈퍼맨이 앞으로 나서며 선언해. 렉스 루터가 죽어야 한다면 그가 실제로 저지른 죄 때문에 죽어야 해.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고 렉스 루터의 처형을 위해 준비된 검을 부러뜨려. 그 덕분에 도망칠 시간을 벌어.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슈퍼맨은 마더박스를 렉스 루터에게 던지며 외쳐. 내 기술을 써 작동시켜 당장 여기서 탈출하자. 하지만 문제가 생겨. 순간이동은 성공했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구가 아니었어. 그들이 착지한 곳은 알려지지 않은 행성이었어. 스토리에서도 이 행성이 정확히 어디인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아. 하지만 확실한 건 이건 전부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야. 라알과 제이드는 이미 렉스 루터가 마더박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미리 마더박스를 해킹해놨던 거야. 즉, 렉스 루터가 장치를 작동시켰을 때 랜덤하게 전송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행성으로 보내진 거였어. 그리고 그 이유는 이 행성은 우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의 태양은 붉은 태양이야. 즉, 슈퍼맨의 힘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지. 이제 댄 저겐스가 본격적으로 슈퍼맨의 핵심을 재조명하는 순간이야.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DC 코믹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슈퍼맨 작가 중 하나로 본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최악이라고도 하지. 만약 네가 슈퍼맨의 죽음과 그 후속 이야기를 싫어했다면 내 작품도 싫어할 수 있어. 하지만 만약 네가 슈퍼맨의 신화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면, 네가 슈퍼맨이 왜 상징적인 캐릭터인지 알고 있다면 그걸 다시 보여줄 사람은 바로 나야. 그리고 이번이 DC 리버스 세계관에서 슈퍼맨이 붉은 태양 환경에 놓인 첫 번째 순간이야. 댄 저겐스는
이 장면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자,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자. 슈퍼맨이 붉은 태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그는 힘을 잃는다. 그의 몸이 더 이상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며 즉시 모든 힘이 사라지게 된다. 그가 유지할 수 있는 건 오직 남아있는 자녀 에너지만이 전부야. 그 이유는 간단해. 슈퍼맨은 태양 배터리이기 때문이야. 그가 노란 태양 아래에 있을 때 그의 몸은 끊임없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그래서 슈퍼맨 1 밀리언, 슈퍼맨 1 밀리언. 이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도 그가 1500만 년 동안 태양 안에서 흡수하며 버텼기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 이 행성에는 노란 태양이 없어. 즉, 슈퍼맨은 빠르게 무력해지고 있다는 거지. 오직 붉은 태양. 붉은 태양 아래에서는 슈퍼맨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는 남아있는 힘만으로 버티고 있는 거야. 말 그대로 배터리가 빠르게 방전되고 있는 상태지. 이 상황 꽤 흥미롭지 않아? 슈퍼맨과 렉스 루터 둘은 싸워. 말싸움도 하고 몸싸움도 해. 하지만 결국 렉스 루터는 깨닫게 돼. 슈퍼맨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장면은 원작 슈퍼맨, 로이스와 클락 스토리를 떠올리게 해. 뉴 52 이전의 슈퍼맨이 처음 뉴 52 타임라인에 등장했을 때 그는 기존 세계관의 일부가 아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슈퍼맨, 리버스를 읽고 이 슈퍼맨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라고 의문을 가졌던 거지. 그 답이 바로 슈퍼맨, 로이스와 클락에서 설명돼. 슈퍼맨과 로이스가 이 세계에 처음 왔을 때 렉스 루터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 이 녀석 악당 맞지? 얼마나 위험한 놈인지 조사해보자. 그렇게 해서 렉스 루터의 모든 걸 뒤졌다. 컴퓨터 해킹, 문서 조사,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 렉스 루터도 누군가 자기 정보를 털었다는 건 알았지. 하지만 그는 단순한 기업 스파이 짓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게 슈퍼맨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사실 뉴 52 슈퍼맨이 죽기 전까지 이 슈퍼맨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지. 하지만 뉴 52 슈퍼맨이 죽고 나서야 이 슈퍼맨이 그의 시신을 찾으러 등장했어. 그리고 지금 이 둘은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라알과 자데가 등장하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져. 슈퍼맨은 완전히 무력해. 초인적인 힘? 없어. 초스피드? 없어. 엑스레이시야? 없어. 열선시야? 당연히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반면에 렉스 루터는 유일하게 힘을 가진 존재야. 그의 수트는 과학기술로 만들어졌어. 슈퍼맨처럼 태양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지. 그냥 전력 공급만 되면 계속 싸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슈퍼맨은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꿔버렸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슈퍼맨이 멍청하다는 건 아니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가 겪어온 모든 일들, 크라이시스 온 인피니트 어스 이후 처음 나타난 순간부터 힘없이 지구 밖에서 모험했던 슈퍼맨, 로이스와 클락 시기까지 모두 지금을 대비하는 과정이었어. 그는 힘없이도 싸울 줄 알아. 어쩔 수 없이 배워야만 했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이번 전투는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어. 라알은 렉스 루터를 쫓고 있어. 그의 임무는 확실해. 다크사이드의 후계자가 될 자를 죽이는 것. 한편 제이드는 슈퍼맨을 찾아다니고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그들은 렉스 루터의 가슴에 새겨진 S 마크를 보고 있어.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은 다크사이드의 새로운 상징이야. 그들은 그 의미를 몰라. 크립토니안들과 싸워봤고 조드 장군과도 전투를 벌였지만 엘 가문에 대한 이해는 없어.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 문장을 처음 달았던 사람이 바로 슈퍼맨이라는 것. 그것이 단순한 마크가 아니라 그의 가족과 전통을 상징하는 거라는 걸. 그러니까 그들에게 렉스 루터는 다크사이드의 후계자야. 그리고 슈퍼맨, 그들에게 그는 단순한 신하일 뿐. 다크사이드의 새로운 지배자에게 충성을 맹세한 추종자. 결국 그들 눈에는 둘 다 죽어야 할 존재인 거야. 그래서 슈퍼맨은 두 명을 동시에 상대해야 해. 하지만 슈퍼맨은 영리하고 교활하지. 그래서 제이드와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결국 그를 쓰러뜨리지만 마무리 짓지 않고 살려두지. 그리고 나서 제이드에게 라알을 찾아가 진실을 말하게 해. 슈퍼맨 말을 들어야 해. 그는 언제든 나를 죽일 수 있었어. 내 무기를 이용해서 말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제야 슈퍼맨이 라알과 마주 앉아 말해. 이봐, 생각해봐. 넌 렉스 루터를 언제든 죽일 수 있었어. 그땐 왜 안 했지? 슈퍼맨은 계속해서 말해. 그가 지구에 있을 때도 죽일 기회가 많았잖아. 그런데 하지 않았어. 네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야. 진짜 네가 하는 일이 옳은지 말이야. 그러자 라알이 반박해. 난 내가 옳다고 확신해. 저들은 전쟁 군주가 될 운명이었어.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막았어. 독재자가 되는 걸 막았다고. 우리는 미래를 구한 거야. 슈퍼맨이 고개를 저으며 말해. 하지만 네가 정말 미래를 구한 게 맞아. 그들이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를지 확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죽였잖아. 그리고 네 구체가 렉스 루터가 다크사이드가 될 거라고 예언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네가 그걸 막으러 나타났어. 그럼 이미 미래가 바뀐 거 아니야? 어쩌면 렉스 루터는 다크사이드가 안 될 수도 있어. 네가 경고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슈퍼맨은 이어서 말해.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야. 지금부터 무수히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만약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확인해봐. 내 미래를 봐. 내가 누구인지,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해봐. 라알은 망설이지만 결국 슈퍼맨의 미래를 들여다봐. 우리는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지 못해. 적어도 처음에는. 하지만 라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슈퍼맨과 렉스 루터를 풀어줘. 그리고 그들을 다시 지구로 데려다 놔. 이제 두 사람, 슈퍼맨과 렉스 루터 사이엔 새로운 시작이야. 이건 마치 댄 저겐스가 말하는 것 같아. 좋아 얘들아, 슈퍼맨과 렉스 루터, 이제 둘이 거의 친구야. 완전 절친까진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 인정하는 사이가 됐다고. 그런데 문제는 댄 저겐스는 슈퍼맨 버전의 렉스 루터를 없애버렸어. 렉스는 더 이상 슈퍼맨이 아니야. 솔직히 좀 아쉽다. 렉스 루터가 슈퍼맨이 된다는 설정은 꽤 대박이었는데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였잖아. 하지만 이건 동시에 댄 저겐스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야. DC 코믹스의 슈퍼맨은 단 한 명뿐이다. 그리고 그건 프리뉴 52 슈퍼맨이다. 그래서 렉스 루터는 뉴 52 슈퍼맨의 망토를 데일리 플래닛에 기증해. 여기 너희가 가져. 잘 보관해둬. 그리고 장면이 다시 라알로 전환돼. 이제 우리는 그가 슈퍼맨의 미래를 보면서 무엇을 받는지 알게 돼. 이건 마치 댄 저겐스가 말하는 거지. 다음 이야기는 이거다. 행크 헨쇼가 돌아와. 조나단 켄트의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수수께끼의 클락 켄트가 등장해. 솔직히 아무도 그가 왜 나타났는지 몰라. 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슈퍼맨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적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미스터 오즈가 등장해. 거기다 뉴52 슈퍼맨의 율리시스처럼 보이는 존재도 보여. 만약 그게 진짜라면? 완전 기대돼. 진짜 흥분된다고. 솔직히 그를 빌런으로 만든 건 최악의 결정이었어. 그는 끝까지 선한 캐릭터로 남았어야 했다고. 암튼 여기까지. 다들 다음에 봐.